저는 1965년에 태어났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의 국민연금이 이 금액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넘게 복지 상담을 해온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금액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수천 명의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연금을 받아왔다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이 해당되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연금은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숫자만 보면 풍족해 보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봤습니다. 연금이 늘어도 몇 달 안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마 전 김성호 씨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66세가 되셔서 월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죠. 평생을 버티며 얻은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다시 상담실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사님, 왜 기분이 좋지 않죠? 연금은 받았는데 생활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숨겨진 더 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두 번째는 세금, 그리고 마지막은 기초연금과의 충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히 1962년생부터 1999년생까지는 정책 변화로 인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김성호 씨가 실제로 겪은 첫 번째 함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가장 먼저 놀란 점은 바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생활이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금이 늘었는데도 통장에 남는 돈이 그대로인 느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정해져 있는데 이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180만 원을 받으면 약 12만 7천 원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김성호 씨는 결국 연금 180만 원 중에서 약 14만 원을 내야 했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66만 원 정도였죠. 처음에 들었을 때 김성호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내가 받는 연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죠? 이런 상황을 쉽게 설명해보면 마치 수박을 샀는데 겉보기엔 크고 싱싱해 보이지만 잘라보니 껍질이 두꺼워 먹을 수 있는 과육은 절반뿐인 느낌이랄까요. 연금도 표면적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실제로 손에 쥐는 건 훨씬 적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임대소득이나 알바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합산되어 보험료가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정희자 씨는 1964년생으로 국민연금 150만 원과 월세 수입 10만 원이 있었어요. 두 소득을 합쳐서 총 200만 원을 받으니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건강보험료가 무려 16만 원이나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남는 돈은 184만 원 정도뿐이었죠. 40년 동안 부어온 연금인데 이제 와서 보험료로 이렇게 나간다니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라는 그분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인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세금입니다. 여러분, 연금이 많다고 기뻐만 할 일이 아니에요. 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죠. 김성호 씨가 맞닥뜨린 두 번째 벽은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매깁니다. 이미 보험료를 낼 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김성호 씨는 월 180만 원을 받았지만 세금으로 약 7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매년 84만 원입니다. 보험료와 세금을 합치면 이후 27만 원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159만 원이 됩니다. 처음엔 풍족하다 싶었지만 현실은 훨씬 다르군요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이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연금과의 충돌입니다. 기초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월 최대 34만 티 1,000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까지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1인 기준 월 34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 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들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전에서 만난 63년생 윤정자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와 부럽다 했죠.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결과 그녀는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개기 기준 이하일 때만 주어지는데 윤정자 씨는 이미 국민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준을 넘겼던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윤정자 씨는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연금을 조금 덜 받는 게 나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충돌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과 연금 150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4천원을 받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결과는 의외였죠. 전자의 손에 남는 금액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175만 원 안팎이고 후자는 비슷한 공제를 제외하고도 170만 원 이상 남게 됩니다. 격차는 고작 5만 원 차이에 불과했죠. 즉,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함정, 기초연금의 그늘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낸 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연금을 덜 받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결코 연금을 덜 받는 것이 항상 나은 선택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연금 수령액과 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연금을 적정선에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연금을 늦게 받는 방법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매년 약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70세까지 연금을 늦추면 216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처럼 연금이 매년 이자처럼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연금을 늦춘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최재호 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었지만 좀 더 기다리면 더 유리할까요? 라는 고민을 하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연금을 늦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부분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전액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받아서 기초연금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박은자 씨는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150만 원만 받기로 결정했고 그 덕분에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박 씨는 총 184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연금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부분 연금은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조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죠. 세 번째 방법은 소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이 있으면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64년생 오강석 씨는 국민연금 160만 원과 임대 수입 60만 원을 합쳐 매달 22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124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임대료를 조금만 낮추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 씨는 월세를 10만 원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총소득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임대료 외에도 파트타임 일 사업, 소득, 금융소득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고 생활이 안정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정을 통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상황 정도는 내가 잘 알지 굳이 전문가 상담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지 않으면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경자 씨는 국민연금을 170만 원, 남편은 8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안정적인 수입 같았지만 기초연금 조건에서 미세한 차이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다시 해본 결과 부부 합산 기준을 적용해보니 연금 일부를 연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이경자 씨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씨 부부는 저에게 "우린 몰랐을 거예요. 상담받길 정말 잘했네요.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죠.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연금 관련 문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금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을 받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사무소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미루지 않고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면 1년 내에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기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둘째,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매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셋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2천 원, 연간 400만 원 넘는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손에 쥐는 돈이 훨씬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금을 늦게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늦추면 매년 7.2%씩 증가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분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전액 연금을 받지 않고 일부만 받아서 기초연금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연금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소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나 부수입을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작은 실수를 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 문제는 간단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인생이 얽힌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재산 규모, 배우자, 소득, 건강 상태, 앞으로의 계획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손해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62년부터 69년생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표시해 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